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엠파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굉장히 쉽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딱 슬라이드 한 장으로 만들어 보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엠파렌의 설립과 비전, 그리고 왜 엠파렌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워크플로우의 자동화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엠파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엠파렌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엠파렘 설치 및 실행 가이드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PC는 저는 윈도우 PC에서 진행할 겁니다. 제 PC가 지금 윈도우 PC고요. 이 윈도우 PC에서 엠파렌을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엠파렌을 설치를 해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반드시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가장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엠파렘 이미지를 실제로 구축을 하고 이걸 하려면 다 별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되게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을 진행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 및 도커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PC가 보통 윈도우 PC라고 하면 OS가 이제 윈도우 OS 기반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엠파레는 도커의 기반이 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윈도우잖아요. 이 엠파레는 리눅스 베이스에서 이제 구동이 잘 되게끔 모태가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PC가 윈도우 OS PC임에도 이걸 리눅스도 같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윈도우 환경의 PC에서는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화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줘야 돼요. 가상환경을 구축하는 데보다 기본이 설정되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걸 그냥 이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온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상화 온이고요. 자, 이 하이퍼V의 활성화 기능은 여러분들의 PC 환경에서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 설정이 반드시 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PC 환경마다 좀 다른데 바이오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PC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뭐 F7이든 F8이든 뭐 F10이든 이거는 여러분들 PC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설정을 하는 온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 PC 모델에 맞게끔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오늘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도커를 올릴 수 있는 리눅스 환경이 이제 딱 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우리가 데스크탑 설치를 하고 여기서 WSL 이제 이 2라는 이 백엔드 구성을 완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WSL을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미지 검색 풀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도커브는 뭐냐면 도커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모아놓은 이제 구성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엠파의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도커 풀 해가지고 풀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운로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파렌 뭐 이 명령어로 최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명령어로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UI에서 직접 내가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PC를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내 PC가 로컬호스트라고 해서 로컬호스트 해가지고 이 로컬호스트는 내 PC에서 IP를 별도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갈 필요 없이 내 PC에 직접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127.0.0.1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포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엠파렌이 주로 사용하는 포트 정보는 5678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이 포트 정보를 5678로 해가지고 엠파렌 사이트로 접속을 하기 위한
이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은 뭐 어려운 포트 포워딩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웹사이트를 엠파넨 웹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한 그냥 포트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제가 도커 데스크탑 설치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한번 딱 이제 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냥 이거 제 블로그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도커 데스크탑 설치해서 이걸 첫 번째 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여기 이제 블로거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시는 거. 이건 여러분들 실제로 저 같은 환경도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해가지고 가상화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하면 사용하는 뭐 이네이블로 켜짐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이오스 설정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이네이블로 바꿔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도커 공식 허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PC는 AMD 기반의 PC입니다. 근데 일부 출신의 일부 슬리퍼는 ARM64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다른 버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CPU의 이제 타입이 다른 거거든요. 그 CPU의 다른 버전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PC는 AMD 64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라이젠, AMD, 뭐 라이젠 코어, 인텔 코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고 ARM은 이제 저전력.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대부분 이제 모바일 기반의 PC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진행을 하는데 자, 이거 제가 들어가서 보면 도커 여기 있죠? 여기 그냥 바로 도커 다운로드 윈도우즈 AMD 64 이걸 실행을 하면 그냥 다운로드를 바로 할 거거든요. 그죠? 바로 하죠. 이거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다운로드가 이제 완료가 됐다는 전제하에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반드시 체크박스를 눌러서 체크를 해줍니다. Use WSL2 instead of Hyper-V. 자, 이게 WSL 버전을 이제 이거 설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성능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요거를 제가 화면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지금 좀 놓은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전에 다운로드를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리 캡처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AMD 64 이걸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이 옵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All User Installation, 이제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Add Shortcut to Desktop, 이제 내 PC의 데스크탑 이제 짧은 이제 바로가기 버튼을 이제 생성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데스크탑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WSL 자체는 여러분들이 WSL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제 윈도우 10, 11 환경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 리눅스 쓰려면 이제 컴퓨터를 포맷하고 리눅스를 다시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버추얼박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VM웨어라든지 이런 가상 머신 프로그램에 띄워서 가상 컴퓨터를 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WSL2를 쓰면서 이제 윈도우를 켠 상태에서 뭐 메모장을 켜도 이제 가볍게 진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WSA 기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상화 기술 이제 뭐 하이퍼V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얇고 최적화된 가상 머신을 띄우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실행을 해서 만약에 하면은 이제 파일 자체를 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뭐 이건 아까는 제가 뭐 이제 뭐 이걸 실행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커널 업데이트를 뭐 창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WSL 업데이트라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좀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리스타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도커 버전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도커 버전을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면 도커 버전 그대로 넣어볼게요. 도커 버전. 저는 버전 29.5.2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버전 설치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 자, 그러면 도커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도커로 들어왔습니다. 도커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도커를 만약에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도커를 설치해 주시고요. 도커를 설치를 하면 이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도커는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도커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이제 설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행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왼쪽 좌측 이제 상단에 들어와 주시면 세 번째 이미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들어가셔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서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엠파렌이라고 한번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엠파렌. 그러면 엠파렌은 엠파렌 NIO 엠파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와 가장 지금 인기 있는 뭐 이게 가장 많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이거 그냥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엠파렌에 대한 설명, 이제 이게 공식적인 엠파렌의 도커 이미지거든요. 이걸 실행을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풀로 눌러줍니다. 뭐 20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 버전이고요. 엠파렌의 최신 버전에 대한 도커 이미지가. 자, 이제 퍼서널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제 풀로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엠파렌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면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형화된 이미지를 그냥 내가 엠파렌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엠파렌 이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컨테이너를 내가 원하는데 그냥 바로 실행을 해서 그 화면으로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내 자동화를 하기 위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워크플로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동화 트리거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다면, 자, 이미 지금 이미지가 제 걸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죠? 레이티스 버전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모두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우측에 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런 버튼을 눌러보면 자, 옵셔널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이 옵셔널 세팅에서 저는 여기에 그냥 좀 몇 가지를 넣어볼게요. 여기에 저는 엠파렌 오토코드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값 자체에는 제가 그냥 뭐 임의로 넣는 건데 호스트 포트를 아까 했던 5678로 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포트 정보를 쓰거든요. 그리고 C 볼륨에는 제가 컨테이너에 대한 버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넣는 거거든요. 컨테이너에 대한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볼륨, 이미지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이걸 저는 오토코더에 항상 두둔 대로 이제 제 오토코더라는 이제 폴더를 넣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떤 부분도 넣어도 되는데 저 컨테이너 패스를 그냥 기본 패스로 홈 해서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m8n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넣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home.enparen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제가 런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값을 하고 런을 누르면 이제 얘가 이미지가 그냥 지가 이제 알아서 이미지를 이제 빌드를 쭉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설정해 준 이미지 그대로 빌드를 쭉 해주고요. 자, 이미지가 빌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이미지 빌드가 되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컨테이너 지금 떠졌고 이미지를 지금 넣어서 이미지가 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눌러 볼게요. 포트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엠판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즉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졌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 이미지를 빌드를 제가 해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는 컨테이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떴죠. 그리고 지금 액티브 상태죠. 액션이. 이거 누르면 스탑이 돼서 정지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까 실행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오토코더 네이버닷컴을 제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first name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더 오토라고 해서 제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편하게 아무거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I want to receive security and product update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요. 패스워드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자, 설치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 설치가 돼서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냥 아무나 넣어줘도 됩니다. 네, 게스타트에서 그냥 스킵해서 그냥 넣어주면 이게 이제 엠파렌의 기본 구성으로 다 들어와 주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엠파렌을 설치를 하고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구동을 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은 실제로 엠파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동화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